안녕하세요. 일부를 봐주셨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을 겁니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말로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중에 갑자기 눈을 뜨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정말 연결되어 있나?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너짐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에 대해요. 2부는 1부보다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부를 본 이후 당신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조금 더 왜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알람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 잠깐 멈춥니다. 오늘도 같은 일을 반복할 거지? 아직도 같은 결정을 반복할 거지? 그 생각이 뇌를 훑고 지나갑니다. 늘 하던 일을 할 때도 이게 정말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질문이 끼어듭니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전화를 받을 때, 이전에는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는 잠깐씩 멈춥니다. 이 일이 나를 만족시키나?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인가?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그 질문들이 작은 공극처럼 일상 사이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누군가와 식사할 때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갑자기 상대방의 말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건가?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고 있나? 그래서 당신은 이전처럼 웃지 못합니다. 이전처럼 공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은 거기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나 있습니다. TV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딘가 모르게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그 배우가 살고 있는 삶이 뜻하지 않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저 인물은 뭔가 진정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 삶은 뭐 하는 거지? 책을 읽는데 한 문장이 자꾸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설계했는가? 혼자 있을 때는 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끝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 이 불편함, 이 끊임없는 질문들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 넌 깨어났어. 더는 속을 수 없어. 이제는 진정한 것을 원해. 오히려 이것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계속 자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변화 없이.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을 깨워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무너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믿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성이나 담처럼 당신을 보호하는 벽이었습니다. 큰 실수 없이 살았으니까 괜찮다. 해야 할 일들은 다 했으니까 괜찮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다.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밤에 누워 혹시 모를 불안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마법의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아, 근데 나는 괜찮지. 그러면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여주는 엄마처럼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심리적 공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어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 벽 뒤에 감춰두었던 모든 것들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60년을 낭비한 건 아닐까?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밤새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 4시쯤의 말입니다. 당신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평화로운 호흡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자지? 약간의 질투, 약간의 외로움, 약간의 분노가 섞입니다. 나만 깨어있는 건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 왜? 나만 문제 있는 건가? 심지어는 당신이 이전까지 소중히 여기던 관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요. 당신은 그 사람의 습관을 다 압니다. 언제 인사할지, 언제 화낼지, 언제 피로해 보일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나? 이 사람의 진정한 꿈은 뭐였나? 우리는 서로의 꿈을 포기한 건가? 혹은 내가 이 사람의 꿈을 빼앗은 건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더합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일,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했던 부모였나? 내 헌신이 정말 도움이 됐나? 아니면 내 불안을 그들에게 전달한 건 아닐까? 내가 없었으면 그들이 더 자유로웠을까?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당신은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깊은 관계인가? 우리는 진정한 것들을 나눈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성으로 만난 건 아닐까? 그래서 당신은 친구와의 통화도 이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뭐해? 라는 인사도, 밥 먹자는 제안도 이제는 거짓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너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누군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무너짐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무너짐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그 말은 당신이 이제까지 보여준 당신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입니다. 혼자서 이 무너짐과 마주해야 합니다. 혹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이런 낮은 목소리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댓글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감정, 이 무너짐, 이 혼란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공황에 빠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60년을 잘 살았다고 믿었는데 왜 지금 와서 흔들리나? 당신은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잘못 이해했던 건 아닐까? 파국적인 생각으로 빠집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은 뭐가 되는 거야? 당신의 인생이 통째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내가 지어낸 모든 선택들이 정말 내 선택이었던 건가?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처럼 증거를 찾습니다. 여기서 실수했고, 여기서 잘못 결정했고, 여기서 기회를 놓쳤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당신은 다시 도망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역시 괜찮다고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당신은 스스로를 달래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감으면 무서운 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듯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정의 거짓말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오케이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굳이 뭘 더 바라겠어? 그 친숙한 문장들이 다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짐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져야 새로운 집을 짓고, 관계가 깨져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이 흔들려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그 공황, 그 공허함은 사실 당신이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60년 동안 당신은 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살아내려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경험하고, 제어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고,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마주하는 그런 삶으로요.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이제는 진정한 무언가를 해봐. 깨어남은 항상 약간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눈이 부신 것처럼요. 당신의 영혼이 60년 만에 눈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당신은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졸린데 마음은 깰 수 없고, 당신의 일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당신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고,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있는데 당신의 입은 자동으로 응답하기만 합니다.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는 그 거짓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너짐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첫째, 무너짐을 정상화하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뭘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밤을 지샌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 질문으로 인한 불안과 공황도
이미 수백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세대에서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입을 다물고 앞만 보고 그냥 견디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감정이 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항상 무너짐이 따라옵니다. 둘째, 무너짐을 흘려보내지 않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은 이 감정을 다시 괜찮다로 포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이 불편함, 이 질문, 이 공황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나타난 이 모든 감정들이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매우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누군가와 나누기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배우자가 될 수도,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자녀가 될 수도, 심지어 낯선 누군가와의 영상 댓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해. 내 인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불안해. 그 말들을 누군가에게 꺼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무너짐이 사실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군요. 고맙습니다. 넷째, 천천히 진행하기입니다. 이 무너짐을 통해 당신이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거나 삶 전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속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60년을 살았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 사라질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경험과 교훈이 당신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새벽 4시,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천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지는 당신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평온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드디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은 이 무너짐과 함께 가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저 느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무너짐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견디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질문들, 당신의 이 불편함, 당신의 이 깨어남은 모두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불을 통해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무너짐이 당신이 처음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3부에서는 이 무너짐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당신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3부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